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될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존해서 정치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된 겁니다. 숲대주입니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에서 있었던 이준석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영상 시청하시고 의견 나눠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까지는 괜찮습니다. 장관님, 그 권력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만 그 독일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의 정의에 따르면은 비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사실은 주권자다, 권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이거 사실 특별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네. 그리고 계엄,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될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존해서 정치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저는 이재명 정부는 사실 상당한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런 비상 권한들에 의존해가지고 전국이 흘러갈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검찰의 인사권을 오롯이 행사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 검사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정성, 정의감에 대한 신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표적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를 너무 강하게 한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또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인력들이 대부분 동원된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또 국권을 근본적으로 문란시킨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3개 특검이 동시에 굴러가는 것은, 물론 3개 특검이 각자 태동된 그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은 오히려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걸 집합해서 구동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과정 없이 왜 이렇게 급하게 출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그들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그런 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검찰 제도를 이용하는 게 국민적인 신뢰와 정당성, 그다음에 사건의 어떤 엄정한 수사 이런 면에서 미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우리 국회가 결단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검찰을 관장하고 계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결국 우리가 아까 사람을 바꿔가지고 고쳤을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검찰에 존재한다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부 검찰 카르텔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관점이 뭡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좀 같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점으로 했던 특수수사부서에서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요청에 따라갔던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인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을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워낙 그 내란 비상계엄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어쨌든 봐주기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필두로 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 그 국정농단의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은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고,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수사 조직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속단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 되돌아가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정작 국가의 중요한 이 내란 수사, 계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계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 논의 자체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좀 제대로 좀 설립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도 매우 미약하고, 공수처를 물론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어떠한 통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거다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많은 내재적 문제가 특검의 수사에도 지금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네. 수사 기소가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아까 말했던 관리 감독권이 사실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에서도 지금 수사하는 모습 보면 논란 지점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사실 비상의 연속이 결국에는 헌법 체제의 불안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칼 슈미트라는 사람은 이것을 권력의 핵심이라 봤는데 과거에 우리 독재라고 일컫는 군사정부 시절에도 계속 비상을 걸었던 겁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뭐 북한의 침입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산업발전을 위해서 비상을 걸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 독재를 합리화했던 건데 그런 의심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평시의 체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인용하고 싶은 건 결국 로마의 공화정에 독재관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킨킨나투스라는 사람이 6개월 임기의 독재관을 맡아가지고 15일만 한 다음에 일 다 끝났다 한 다음에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사실 그런 어떤 공정의 화신처럼 추앙받고 미국의 신시내티라는 도시의 이름까지 저 사람 이름 따서 붙일 정도로 유명해진 건데요. 저는 이것을 아마 특검과 우리 또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총괄하시는 장관님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준석 의원은 칼 슈미트의 비상 권한론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계엄권과 같은 특별 권한이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현실들이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의 동시 출범에 대한 의견과 검찰, 공수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특정 사건들에 대한 편파성 논란을 언급하며 특검 출범은 불가피한 국회의 결단이었다고 설명했고 검찰은 구조적 문제와 인사 문제 모두가 얽혀 있다고 보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양측은 관점의 차이를 보였지만 권력 행사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이번 질의응답은 대통령의 비상권한 사용이 민주주의 사회에 주는 위험성과 불완전한 제도와 조직의 개혁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논의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